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 투표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네, 방송 끝나고 가겠습니다. 곤지암 2020님이 배종호 교수님 오늘 사전 투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믿어 주세요. 하는 중입니다. 저는 내일 하려고. 오늘 방송이 4개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예. 내일 하려고. 자, 아까 오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 좀 유권자들 어마어마하게 나오셨는데 이 도장 찍는데 칸에 걸릴까 봐 손에 그럼 무효된다는 거 촘촘하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보면은 두 손으로 잡고 찍었다니까. 자, 대선제 5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배 교수께서 방송 3사 조사하고요. 갤럽 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방송 3사 여론조사하고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좀 양상이 다른데요. 먼저 방송 3사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는 37%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2%를 기록해서 5%포인트 차가 납니다. 이 여론조사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포함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실시했던 방송 3사 여론조사보다는 1%포인트 격차가 더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격차가 5%포인트로 늘어난 그 배경을 보니까 역시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 찍어야 된다는 것이 54% 나왔고요.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라라는 부분이 이제 35%. 그래서 이 부분에서 9%포인트 격차가 나서 이런 격차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갤럽은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였어요. 오차 범위 내죠.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39%. 그래서 1%포인트 차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를 뺀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하니까 더 좁혀졌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윤 42.5, 이 42.2 그래서 0.3%포인트. 그래서 결국 핵심은 막판에 이루어진 이 후보 단일화가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MBC, KBS, S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003명 대상으로 했고요. 한국 갤럽은 28일부터 이달까지 2일까지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제 결과 개요를 좀 들었는데, 자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 3사보다 갤럽 조사가 붙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 지난주 추세하고 이게 일정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뭐 1%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좀 붙었다고 봐야죠. 초접전 양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 양당이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이제 반집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어쨌든 저 사태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 저는 이제 안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저는 세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9%, 10% 지지율이 세 계층이 이제 망라돼 있는 게, 첫 번째가 10년간 중도를 지켜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의 선택지로서 안철수를 택한 사람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강 후보가 비호감이니까 비호감 후보의 다른 이제 대안적 지지를 한 거 있는데, 그렇다면 정권 교체 선택지로의 지지는 거의 윤석열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단일화 효과는 근데 중도의 소신을 지지해온 그룹과 비호감에 따른 대안적 지지를 보내온 그룹은 사실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수치는 잡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뺏어오려는 캠페인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후보와 어떤 식으로 공동 선거 운동을 통해서 남은 6일간 이 시너지 효과를,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부동층. 예. 스윙이 이제 흔들리는 그때 그렇죠. 그때 네. 이렇게 스윙 보터의 유권자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관심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 네. 방송이 4개나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십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뭐 안철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안철수 효과는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다면은 1+1은 2 내지는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보였을 텐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판에 전격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단일화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더 좋은 단일화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고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단일화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이제 국민의 단일화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를 위한 단일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단일화의 최소 조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 경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절대 나는 못 받는다라는 그랬죠.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 얘기됐는데 뭐 손가락 갑자기 얘기도 하고.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도 하고 또 유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는 뭐 빌릴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전혀 안 맞는 뭐 원칙과 명분을 뒤집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좀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국민의당 홈페이지 보면은 뭐 부정적인 댓글이 8,000개 이상 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 지향의 안철수 지지자는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에게 갔을 것 같고 네. 진보 지향의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갔을 것 같고 역시 이제 관건은 중도 무당층 그리고 2030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도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해서 역풍이 돌 것 같고 특히 이제 2030 젊은이들은요 절차적 공정, 절차적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지금 미미하게 움직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갤럽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갔어요. 36대 윤석열 후보 26. 그리고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25%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29%.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또 입소스에서는 좀 차이가 났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25% 안철수 지지층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44%.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네. 정말 시너지가 나올 건지 아니면 역풍이 불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개표 결과 이게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까지 역대 기록이 26.6%였는데 네. 오늘 30%를 새로운 신기록을 내일까지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최재형 평론가 네. 양 당에서 말이죠. 예. 사전 투표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최대 지금 확진자 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3일간 최대 60만 명 가까이 나올 수 있었어요. 3월 9일 본 투표일을 생각하면. 근데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심정적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 요인들로 해서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60만 표는 어마어마한 사실 지금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사전 투표에 사활을 60만 표는 거의 약 2%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1%를 보니까 33만 표로 보면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투표율이 좀 높을 수 있다.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60만 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동안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랬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문 광고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신문 광고의 내용도 좀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전투표가 결국 이번 승패를 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언론사들도 지금 사전투표부터 출구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예측이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양당이 사실상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투표하러 간 데는 그 방송사 출구조사 조사 장면은 없었더라고요. 아, 전국에 예. 선거 투표소마다 다 다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아침 일찍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근데 후보 부인들은 현장에 같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배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역대제 대선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고 함께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배우자 없이 투표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분 얘기는 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다 아주 생소한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로 했단 말이에요. 역시 이제 비호감 대선에 배우자 리스크의 대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강원도 유생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금 서울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공동 투표소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수도권 특히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에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 표심을 잡아서 반전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 따라서 말씀하신 소공동 사전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유세 일정에 따라서 부산에 했거든요. 그러면 왜 부산인가? 역시 이제 PK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윙 보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민심에 힘입어서 서울 수도권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PK 지역에서 투표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이 씨의 사전 투표 장면은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서초 일동 주민센터 자신의 집 근처죠. 여기서 했는데 이 빨간색 스카프를 맸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죠. 그런 이제 장면이 포착이 됐고 김혜경 씨,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아직까지 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효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소신 버리고 양당 정치의 품 안에 투항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그 대의명분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야밤에 새벽 2시 3시에 이 만나서 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소신을 버리고 이 양당 정치 품 안에 투항에 들어갔다. 단일화를 하게 된 것이 판세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선호하는 것으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기투항했다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말입니다. 이 단일화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배경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더 좋은 정권 교체 그걸 위한 배경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시영 평론가님. 최시영 평론가님이 또 안철수 후보하고 좀 안철수 후보의 복심 아닙니까? 복심은 아니고 한때 인연을 맺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결렬된 지난주 윤석열 후보가 결렬 선언하고 안 대표가 이 제안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10년간 중도 정치를 해오고 그것이 향후 5년의 국정 동안 펼쳐질 수 있는 가치, 명분 그런 걸로 인한 정치적 공간 확보,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대가와 보상을 먼저 제시한 듯한 그런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대표가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거부됐다고 보고 결렬 선언을 수용한 건데 이번에 전격 단일화는 사실은 워낙 지금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붙은 데다가 네. 안철수 후보가 갖고 그러니까 있는 단일화 결렬됐다. 네.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많이 붙어 굉장히 초접전으로 이제 나온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너무 접전이니까 혹시라도 이건 또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못 가진 이제 중도의 이미지를 좀 끌어와야 되겠다고 열심히 좀 더 접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자리보다는 오히려 말하자면은 국민통합정부 승자 독식의 그 정치 증오와 배제의 분열의 정치 뛰어넘자 당신이 그 역할을 맡아달라 명분과 공간을 주니까 안 대표가 수락하고 자리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한 결단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조금 전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아무런 조건 없는 거니까 백기투항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안 대표가 5년 동안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준 것은 안 대표가 상당한 부분 5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그 진지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쪽만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좀 너무 백 교수님. 편향된 그런 분석을 하니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백기투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요. 저조한 득표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5%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거대 양당 후보 중심으로 진영 대결로 가면은 이보다 더 못 나올 그런 염려도 한 그 것 같아요. 분석은 조금 전에 최승평론가하고 같은 맥을 네, 그런데 하고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본인이 21%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주에서 21%보다 훨씬 적게 나온 그런 완주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접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법정 선거 비용이 대략 510억이거든요. 그런데 10% 미만의 득표를 할 경우는요. 한 푼도 보존이 안 되거든요. 고스란히 다 이 돈을 날려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재산은 뭐 한 2천억 되는데 돈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얘기가 요번에 많이 신고할 있어요. 때 2천억 신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역시 이제 정치적 지분을 고려했다고 봐야 돼요. 뭐 조건 없는 그런 단일화였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태껏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삽바쌈한 것은 조건이 안 맞았는데 막판에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단일화 선언하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이더라고요. 초점도 없어 보이고. 그날 그래서 장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기자회견했을 때 네, 거의 뭐 어디 뭐 사지에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표정이었는데 굉장히 앞으로 어제 미래가 아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미래가 좀 걱정됩니다. 왜냐 여태껏 새정치 깃발 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당제 깃발 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양당제에 투항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뭐 구태 정치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견해를 들어봤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그 배경과 관련해서 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당을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뭐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자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공동 전무가 구성되고 그 서 안에서 적절한 인사들이 추천되고 하면은 고민되는 거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는 건 없는 거라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총리설 뭐 이런 거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해요. 자리 얘기는 일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할 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뭐 합당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선언 때 제가 행정 경험 없어서라고 한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제 사퇴하면서 제가 어제 뭐 어제죠. 어제죠. 예. 어제. 예. 제가 창당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다 해봤다 정치권에서. 근데 행정 경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면 이제 그것이 보완이 되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정 공동 운영하고 인수위 구성해서 공동정부 구성하고 폭넓은 인재 등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사실은 방점이 있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리를 네가 맡아라 이거 맡아라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원칙만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한간에서 혹시 당 대표인 나를 이렇게 겨냥했나? 그러니까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 뭐 혹시나 그런 얘기 방어막을 치는데 안철수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당에 뭐 합당하거나 같이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폭넓은 큰 틀만 논의가 됐다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인수위를 통해서 논의하자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 후보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권, 하나는 또 행정직, 하나는 이제 선출직인데요. 당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고 그렇죠. 본인이 뭐 합법적인 당 대표이기 이준석 때문에 대표 임기가 내년 1년 더 남은 거죠. 그렇죠. 1년 3개월 남았죠. 그래서 뭐 1년 3개월. 공동 대표 자리는 줄 것 같지 않고요. 벌써부터 뭐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출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안 되고 경기도지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백이 상당히 있고요.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국무총리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장관보다 높은 국무총리 자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국무총리 하려면은 첫 번째 총리 하려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이 뭐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부터. 대선에 하고. 승리 못하면 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선에 승리하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국무총리 지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0석 가량의 파워가 있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네. 결국 이제 완전히 뭐 식물총리 서리로 오랫동안 돼야 되니까 1997년 DJP 정부 공동정부했을 때 김종필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고 네. 6개월 동안 1998년 6개월 동안 서리 딱지를 네, 못했어요. 못했죠. 만약에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이면 각서도 없이 그냥 뭐 믿고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단일화고요. 실제로 단일화 발표하고 그 공동 선언문을 윤석열 후보가 안 가지고 가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거 안 가지고 가십니까? 맞아요. 해도 뭐 그런 장면도 거의 뭐 있었고. 맡기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 본인의 어떤 희망 사항으로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자리는 된 것 같지 않고 본인이 내가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다면 행정 경험이다. 네. 뭐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요 고심 끝에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안철수 후보한테 보내는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컴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명분 안고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다 예견되는 멘트라는데요. 네. 창의적으로 해달래요.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3, 2, 1. 앞으로 철수의 정치보다는 마무리의 정치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지금 저 목소리가 김경리 예, PD 예, 김 부장 목소리가 목소리. 아니에요. 예. 뭔가 좀 꼬였어 밖에서. 삐졌는데요?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